경기도가 2018부터 되게 서울이랑 유사한 이런 흐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서울은 택지가 없죠.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만 주택 공급을 하고 있는데 경기도는 택지가 있잖아요. 서울이랑은 상황이 다른데 근데 택지가 있는 경기도도 요즘 왜 택지 없는 서울처럼 공급이 이렇게 되고 있냐. 그래서 경기도의 전반적인 주택 공급 체제가 이제 뒤틀렸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최부심입니다. 오늘 주제는 오늘도 공급 얘기인데요. 최근에 뭐 서울에 공급이 없다, 분양이 없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행정구역 서울도 중요하지만은 생활권 개념이 부동산에서는 더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은 수도권 내 전반적인 그런 공급 상황이 이제 잘 유지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요 며칠 데이터를 돌려보니까 서울보다 오히려 경기도가 더 공급 상황이 좀 심각해지는 것 같아가지고 오늘 주제는 경기도 공급이 더 문제다 이거가 되겠습니다. 일단 연도별 그 분양을 한번 보면은 좋을 것 같은데요. 연도별 분양을 보면은 이게 수도권 분양이죠. 수도권 분양 전체적인 그런 추세를 보면은 올해는 수도권이 여기 이제 16만 7천 건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16만 7천 건으로 올라오는데 과거 3년 수도권 분양이 평균 13만 밖에 안 될 정도로 분양이 굉장히 저조했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저조한 거는 2010년부터 11, 12년에 있었던 보금자리 주택 공급 시기, 그러니까 리먼 때 공급을 좀 많이 해버리면서 이때 3년간 굉장히 저조했었던 때가 있었는데, 그래서 요 때를 생각나게 할 정도로 공급이 지난 3년간 좀 저조했습니다. 그런데 수도권에서 제일 큰 공급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경기도인데, 경기도도 그래서 공급을 두 개로 쪼개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신도시 공급이 있잖아요. 신도시 새 택지에 지어지는 공급. 그 다음에 정비사업, 구도심의 정비사업이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구도심. 경기도는 사실 신도시 중심이었기 때문에 과거의 주택 공급을 보면은 거의 정비사업 물량이 얼마 안 되고 싹 다 신도시라고 봐도 되거든요. 특히 12, 13, 14년 보면은 막 이때는 정비 사업이 1년에 만 호도 안 나오고 2015, 16년에도 역대 최대 그 수도권 분양할 때 이때도 보면은 다 일반 공급이었어요. 이게 뭐냐면 다 2기 신도시들입니다. 여기 이제 짙은 회색으로 친 이게 2기 신도시들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2017년이 분기점이었는데 2017년에 분양이 9만으로 감소를 하면서 시장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2기 신도시 땅이 택지가 다 끝났구나. 택지가 이제 없구나. 소진됐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신도시를 더 이상 지정하지 않겠다는 것이 박근혜 정부의 9.1 대책이었기 때문에 2014년 9.1 대책이 드디어 시차를 두고 2017년부터 작동을 했고, 시장에서는 2017년의 분양 물량을 보면서 이게 신도시 택지가 드디어 다 끝났다. 그러면 더 이상 신도시도 없고 주택 수요는 수도권 중심으로 올라오고 있었는데 그 기간에 맞춰서 주택 공급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상승할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강력하게 품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부터 좀 달라진 거는 뭐냐면은 2018년부터 경기도 분양은 정비사업 분양이 늘어나기 시작을 했는데, 보면은 녹색으로 표현한 재건축 재개발 이게 2만 세대를 넘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지난 3년 경기도에서 가장 공급이 안 됐던 지난 3년도 보면은 정비사업은 2만 호 이상으로 굉장히 활성화됐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성남 구도심이든 어디든 과천이든 어디든 정비사업 분양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뭐가 지금 매우 안 되고 있는 상황이냐면은 신도시 공급이 완전히 멈춰버린 상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신도시 공급이 멈춰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2기 신도시 올려서 지을 때는 신도시 공급이 막 경기도에서만 19만 호, 15만 호 이런 식으로 지어졌는데, 지금은 지난 3년은 5만 호, 작년에 7만 7천 잠깐 뛰었다가 올해도 6만 9천, 평균 7만 호가 안 되는 그런 물량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런 그림이 아니고 신도시 분양이 짱짱하게 깔려 있는 상태에서 정비 사업이 추가가 되면서 총 공급이 늘어나는 이런 방식으로 시장이 갈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건데,
막상 뚜껑을 까보니까 정비 사업은 만에서 평균 25,000으로 늘어났는데 그냥 택지를 통한 그냥 신도시 공급이 뭐 평균 한 12, 13만 하다가 지금 7만으로 내려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총 공급이 감소를 한 겁니다. 3기 신도시 논의가 2018년부터 나왔잖아요. 8.2 부동산 대책 나오고 9.13 나오고 9월 20일부터 이제 3기 신도시 얘기가 나왔는데 2018년 9월부터 나온 거가 2026년에도 여전히 아직 분양이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경기도의 그 공급 감소 이거랑 이제 확실히 연결되는 거고 그리고 정비 사업이라는 거는 서울에서 그렇지만 정비 사업을 하게 되면은 일단 멸실하고 그다음에 다시 재공급되는 그 시차 동안에 종전주택의 물량이 말소가 되거든요. 멸실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정비 사업 물량을 2만 5천 세대 분양했다는 거는 이것이 만약에 선분양이라고 하면은 2만 5천 세대가 멸실됐다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경기도는 전체적으로 주택 멸실이 없는 지역이었는데 2018년부터는 주택 멸실도 있는 지역이 됐고 한마디로 뭐냐면은 경기도가 2018부터 되게 서울이랑 유사한 이런 흐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서울은 택지가 없죠.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만 주택 공급을 하고 있는데 경기도는 택지가 있잖아요. 경기도는 택지가 있기 때문에 서울이랑은 상황이 다른데 근데 택지가 있는 경기도도 요즘 왜 택지 없는 서울처럼 공급이 이렇게 되고 있냐. 그래서 경기도의 전반적인 주택 공급 체제가 이제 뒤틀렸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데이터를 보니까요. 그래서 지금 2018년부터 2016까지 3기 신도시가 기획이 됐는데 아직까지도 3기 신도의 대규모 공급이 없다는 거는 8년간 3기 신도시가 굉장히 늦어지고 있다는 거고요. 3기 신도시가 지금 너무 늦어지고 있죠. 그래서 혹자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3기 신도시가 그러면 올해 뭐 7,500세대 분양을 하면은 그게 많이 하는 거냐. 근데 여러분 아까도 보셨겠지만은 2기 신도시 집중 공급할 때는 경기도에서만 막 19만 호, 17만 호 이렇게 공급이 되었어요. 근데 지금은 5만 9천, 7만 7천, 6만 9천 이렇게 줄어들었고 3기 신도시가 공급되게 되면 뭐 2028 이때를 전후로 이제 공급량이 늘어나겠지만은 지금은 이마저도 굉장히 약해 보인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공공 분양이랑 민간 분양 이것도 좀 비교를 해야 되는데 저렇게 공급하는 것이 택지 개발 중심으로 공급을 하면은 공공 분양이 늘어나는 거고 그다음에 정비 사업 중심으로 공급하면 싹 다 민간 분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은 공공 분양이 그래서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2026년에 공공 분양 사이트는 경기도 기준으로 약 400개 정도가 되는 건데요. 400개 정도 되는 사이트에서 제일 큰 게 뭐예요? 의정부 법조타운이 일단 제일 크고 그다음에 고양 창릉 S2 블럭, 그다음 평택 고덕에 있는 그 블럭들이요. 이것도 평택 고덕 신도시도 정확히 말하면 3기가 아니고 2기 신도시인데 창릉이 3기 신도시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고덕 국제화 신도시에 공급되는 주택이 여전히 올해도 메이저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는 공공분양에서 3기 신도시 사업은 여전히 아직 요원하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임대도 이렇게 공급을 하는 거니까 공급에는 임대도 이제 껴 있는데 임대주택 역시 여기 이렇게 편입이 돼가지고 공급이 됩니다. 근데 15, 16년에 어느 정도였는지 아십니까? 올해 경기도 민간 분양하는 것도 아주 엄청난 그런 물량은 아니고 보시면은 뭐 상대원 2구역 공급하는 게 제일 많고 이게 분양 세대 수가 1,800세대 넘어가니까 제일 많고 그다음에 구리, 양주, 파주, 김포 이런 데 공급하는 게 많은 건데요. 근데 과거 2015년을 보면은 그때는 진짜 숫자가 그냥 어마어마했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임대 분양도 그 당시에는 정말 이제 굉장히 이제 많은 숫자였고 민간 분양도 그냥 다 합치면은 800세대가 넘는 그런 엄청난 그런 규모였는데 결국 2015, 2016년이랑 우리가 지금 2026년이랑 비교할 수 있는 부분은 그때도 한 3년 정도 공급 위축이 있었고 그거를 조속하게 공급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여러 가지 수단 끝에 단기적인 주택 공급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근데 그 이후에도 상당 기간 그래도 도시개발 사업도 있고 택지개발 사업도 있고 그러면서 신규 택지를 짓는 방식으로 경기도에 공급이 많아졌었는데요. 22년, 22, 23, 24, 25년 요 기간을 보면은 이런 경기도 특유의 택지 공급 시스템도 잘 안 되고 3기 신도시도 굉장히 속도가 늦어지면서 전체적으로 공급이 못 따라가다 보니까 경기도가 공급을 못 따라가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결국 대한민국에서 주택 수요의 최종 종착지는 경기도거든요. 그러니까 20대 때 서울로 왔다가 30대 때 내 집 마련을 하면서 경기도로 가시는 분들이 일반적이고, 경기도에서 이제 혼인 생활을 하시면서 통근통학하고 신혼 살림 마련하고 막 이런 경우가 아주 많아가지고, 경기권 주택 공급이 굉장히 수도권 전체의 주택 안정화에 많이 필요한 부분인데, 이제 그런 거가 데이터를 좀 살펴보니까 많이 깨져버린 것 같아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러면은 3기 신도시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게 2028년 정도 되면은 이제 폭발적으로 공급이 늘어나냐, 이런 것도 봐야 되는데, 지금 LH의 경우에는 사장조차도 현재 공석이죠. 그러니까 작년 말부터 지금까지 5개월 정도 되는 기간이 계속 공석이어서 원래 추진되고 있는 그런 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을까라는 의심이 또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래저래 공급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은 그 주택 공급이라는 게 결국 수요 대비해서 적절하게 잘 깔릴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잘 만들어지면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서울은 이제 신규 땅이 없고 다 정비 사업 중심이다 보니까 민간 중심의 공급 계획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서울에 몇 호를 공급하겠다 이런 거는 그냥 태반이 다 사기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서울에 몇 호를 공급할지는 정부가 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다 민간 사업주가 하는 건데. 그런데 경기권의 경우에는 이제 공공신도시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경기도의 주택 공급을 얼마 하겠다 이런 것들은 이제 충분히 그 국토부를 포함해 가지고 주택 공급하는 주체의 그 의지가 반영이 될 수 있는 숫자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경기도에 있는 택시 위에 올라가는 그런 일반 주택조차도 이렇게 한 4년간 무너져 있으면은 그거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공급 스파이크가 필요할 정도로 이제 확 튀어야 되고, 그런 형태의 공급 촉진책을 좀 쓸 필요가 있는데 그런 거를 안 쓰는 것도 굉장히 의아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튼 23년부터 그냥 지방의 공급 물량이 줄어들고 수도권의 주택 수요가 올라오고 있는 그런 국면에서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는 택지 재고를 포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앞에 선행 단계 부분이 안 되고 있다는 건데, 결국 22, 23, 24년 요 윤석열 정부 3년이 어쨌든 그 주택 공급에 이제 완전히 그 블랙홀과 같은 이제 그런 기간이 중간에 존재해 버리는 건데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이후에는 되게 특단의 공급 활성화 대책들이 나올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이 되나, 올해와 내년에 보여지는 부분은 그런 게 없어 보인다. 그리고 경기도가 2018년부터 굉장히 서울스럽게 변해버렸는데, 그 서울스럽게 변해버린 경기도를 바라보는 지금 정부의 여러 주택 정책들, 그런 주택 제도들이 과연 이게 지금 시대에 바뀐 게 잘 맞나, 이런 걸 생각해 보면은 그게 아닌 것 같아가지고 여러모로 이제 시장 불안에 대한 그런 싹들이 잉태되고 있어 보인다, 그렇게 그냥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물며 요새는 경기까지 좋아버리니까 이제 가계소득이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임대차 불안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 보이고요. 어쨌든 우리나라에 있는 가장 큰 주택의 문제는 뭐냐면은 임대차 주택 공급이 충분하게 안 된다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이게 분양제도에 대한 그런 모순도 여기 포함이 되어 있는 건데요. 한국의 모든 주택들이 다 분양을 통해서만 공급이 되기 때문에 전부 매수해야 되거든요, 누군가가. 그러나 요즘에는 그렇게 주택을 매수하기보다는 그냥 장기 임대차가 있기를 바라는 임차 수요도 높은데,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로 보면은 주택 수요의 50%가 이제 매매고 50%는 임차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역마다 다르지만 주택 공급은 전부 다 분양으로 하다 보니까 분양은 다 누군가 사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국의 수요는 이미 자가와 임차로 나눠져 있는데 공급은 이제 다 사라는 거고, 임차 분양이 없다는 게 이게 진짜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임차 분양이 없는 시스템 속에서 그냥 임대차 문제를 민간에게 내깔려 놨었는데, 그 내깔려 놓은 민간들이 지금 임대차를 적극적으로 할 유인이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동시에 뭐가 나와야 되냐면은 임대 공급 촉진안이 같이 나와줘야 되는 게 맞거든요, 패키지로 봤을 때. 그러니까 패키지로 봤을 때도 그런 정교함이 떨어지는 그런 정책들이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아쉬움이 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 정리하면은 지난 25년간 경기도 분양을 보면은 경기도 분양은 신도시 분양이 중심이었는데 2018년부터 서울처럼 정비사업 중심 분양 시대로 바뀌고 있고요. 그리고 경기도는 원래 택지가 있었기 때문에
택지 분양의 비중이 훨씬 높았었는데 과거에는 15대 1이었다면은 지금은 6대 2가 될 정도로 택지 비중이 굉장히 급격히 위축이 됐고, 이 부분은 택지 공급을 활성화할 만한 필요성이 굉장히 높다는 부분인데, 이거를 총책임지고 있는 뭐 LH를 포함해서 이런 인천도시공사, 경기도시공사, 서울도시공사 같은 그 수도권에 있는 주택 공급하는 주체들은 그거에 상응하는 만큼의 주택 공급 계획을 아직 못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주택에 대한 공급 이제 문제를 이제 발화시킨 형태로 가고 있는데, 주택 공급하는 형식도 분양으로만 갔었던 거를 이제는 임대 공급을 섞으면서 제도를 만들어 가야지 그래야 될 텐데, 임대차 제도는 여전히 그냥 다 분양으로 풀면서 민간에 알아서 주택 매수하시고 그걸로 임대차 해라 이렇게 알아서 풀면서 임대차를 할 만한 그런 상황을 안 만들어 주고 있다는 거는 제도적인 정교함이 떨어지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을 이제 좀 보완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그게 당분간은 아닌 것 같아서 아쉽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이게 제가 참 원래는 이제 수요만 얘기를 하는 게 제가 가지고 있었던 원래의 생각인데, 그래서 공급이 뭐 무너져도 얼마나 무너졌겠냐 이런 생각을 좀 했었다가 요즘 이제 경기도 분양 물량 감소되는 걸 보니까 사실 제 눈에는 서울보다 더 위험해 보이거든요. 그리고 인구 1000명당 주택수 제일 딸린 게 어디예요? 서울이 아니잖아요. 경기도가 제일 낮은 거 아시죠? 인구 1000명당 주택수가 제일 낮기 때문에 경기도가 말 그대로 폭발적인 어떤 주택 공급, 임대주택 공급이 되게 필요한 도시인데, 주택 공급하는 형태는 임대주택 공급이 아니라 오히려 서울처럼 변하고 있다는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